무슨 뭐 그냥 팬심으로 4억을 받았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나봐. 그래서 그 사람이 박효신을 너무 좋아해서 차도 사주고 뭐 아니면 뭐 시계도 사주고 이거는 전형적인 흠집내기. 박효신이 4억에 달하는 사기를 쳤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박효신이 작업실로 쓰는 집이 80억 가량 하는 한남더일에 뮤지컬 한 회차 뛰면 출연료로 4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걸 작년에만 70회차 넘게 뛰었고,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4억이 궁해서 4억 사기를 쳤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최초로 기사난 걸 보면 4억 사기 혐의라고 하는데, 4억이라는 계산 자체가 이상하죠. 벤틀리 2억 7천만, 벤츠 6천만, 시계 포함 선물, 현찰 등 6천만 원 해서 4억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이 계산식대로 4억을 피해봤으려면 박효신이 지금 벤틀리, 벤츠 다 소유하고 있어야겠죠? 거기에 박효신이 16년도 글러브와 계약 후에 자신이 따져 물으니까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근데 고소인 A씨가 추가 기사를 냅니다. 사기가 아니랍니다. 이게 알고 보니 약속 불이행이래요. 전속계약 사기로 4억 떼먹은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애초에 박효신급 되는 가수가 전속 계약금이 4억인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4억을 피해봤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던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계산이고, 사실 벤틀리랑 벤츠는 다 돌려받았답니다. 거기에 벤틀리랑 벤츠는 법인카드로 구매한 거라는데, 정황상 이건 법인 리스 차일 가능성이 100%죠. 4억이라는 계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계산이에요. 그리고 박효신이 16년도 글러브 엔터로 간 이후에 연락 차단당했다 하더니 사실 18년도 12월까지도 연락을 했다고 해요. 말이 여러 번 바뀌죠. 심지어 사실은 자기가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 박효신 소속사인 글러브 엔터 측에서 지방 공연권을 지급해준다고 했다고 해요. 뭐 처음 기사에선 14, 16년도 2년간 박효신이랑 지내며 전속 계약을 구두로 계약해서 4억가량 제공했는데 박효신이 그대로 먹튀 사기를 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추가 기사를 보면 뭐 차도 돌려받았고 돈도 사실 준 게 아니라 빌려줬던 건데 원금 다 받았고, 16년도 이후로 연락 차단당했다고 하다가 사실은 몇 개월 전까지도 연락했고 지방 공연권을 구두로 제공받았다고 하죠. 말 자체가 180도까지는 아니어도 한 120도가량은 바뀌었습니다. A씨는 금전적 손해보다 박효신에 대한 인간적 실망감이 커서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하는데, 애초에 4억이라고 발표했던 것부터 말이 안 되는 과장에다가 사기 혐의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나온 것부터가 허위사실이었죠. 사실 박효신이 다 돌려줘서 금전적 손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어요. 자기가 계약 따내려고 계속 박효신 쫓아다녔던 시간이 손해인 거지. 그리고 인간적 실망감이 컸다, 이 대목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빈정상했다 이거죠. 이번 사건 자체가 흘러가는 내용이 굉장히 이상해서 찾아보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김영호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4억이면 박효신한테 4억이 뭐 준 사람 입장에서도 4억이 큰 돈은 아닐 거예요. 전부 합쳐서 4억 원이다. 이런 건데, 이게 그런데 심지어 이상해.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심지어 그리고요, 그 차고 뭐고 다 돌려줬대요. 근데 왜 고소를 했어? 흠집 내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뭐가 섭섭한 일이 있거나 돌려줬구나. 되게 원한이 있거나 사실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또 그리고 이제 대부분 돈이 아니라 무슨 선물을 준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박효신 콘서트 앞두고 있잖아요. 이거는 전형적인 그냥 흠집 내기. 모든 연락을 차단한 상태고, 뭐 이게 좀 스토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연애판에서는 박효신은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제 그 사람이 박효신을 너무 좋아해서 뭐 이를테면 뭐 차도 사주고 뭐 아니면 뭐 시계도 사주고 했겠죠. 너무 좋아했나 보다. 너무 좋아했나 보다. 제가 봤을 때 그분이 A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박효신의 음악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박효신을 통해서 이제 엔터 산업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박효신한테 호의를 베풀었겠죠. 그런데 박효신이 다른 회사랑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열받았어. 그렇죠. 내가 너한테 막 벤틀리도 사주고 막 이거 아니야. 사실을 다 아시는 김영호 기자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죠. 전형적인 흠집내기라고. 근데 뻑가님, 팩트체크는 다 하시고 영상 올리신 겁니까? 증거 있냐? 빌런을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뭐 그냥 팬심으로 4억을 받았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나봐. 뭐 둘이 사귀었어? 4억을 그냥 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박효신을 너무 좋아해서 차도 사주고 뭐 아니면 뭐 시계도 사주고. 다시 말하지만 애초에 4억이라는 계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계산일 뿐더러 4억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다 반납했다고 밝혔죠, 고소인 A씨가. 15억 유죄 판결에 이번이 세 번째라는 거. 박효신 유죄 판결이 아니라 패소죠. 첫 번째, 전속계약 불이행으로 계약금을 다 뱉어내줘. 두 번째, 또 전속계약 불이행으로 배상금 15억이 나왔어요. 무슨 뭐 회사가 악덕 회사고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거 다 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걸 왜 빼고 말해요? 첫 번째 니시엔터 같은 경우 해프닝 수준 소송이었죠. 니시엔터가 박효신이 음반을 제작 안 한다고 고소했는데, 알고 보니 계약금 10억도 8원만 지급해서 제대로 계약금 지불도 안 한 상태였고,
음반 제작비 자체를 지원 안 해줘놓고 음반 제작이 늦어지니까 음반 제작 안 했다고 고소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박효신이 빨리 다른 회사랑 계약하려고 그냥 계약금 돌려준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 나원엔터 사건. 나원엔터 사장인 나철원 자체가 엔터계에서 유명한 사기꾼이에요. 전국 투어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공연도 불참해요. 이런 거에 대한 피해도 막대했겠죠. 애초에 박효신이랑 전국 투어 협의를 한 적조차 없고 콘서트 자체를 박효신이랑 협의 없이 심지어 통보도 없이 열어서 박효신은 자기 콘서트 열리는 걸 인터넷 보고 알았답니다. 거기에 나원엔터에서 콘서트 스태프들 임금을 안 줘가지고 박효신이 스태프들한테 너무 미안했고 사비로 임금 지불하고 콘서트가 진행이 불가능한 뻔한 게 나원엔터 때문이에요. 거기에 나철원이 지방 행사에 박효신 이름 가지고 사기치고 다녀서 행사 관계자들이 박효신 팬카페에 와가지고 왜 돈 받고 공연 안 하냐 항의까지 했었을 정도고 나철원 자체가 그냥 사기꾼이고 나원엔터 일은 박효신이 피해자예요. 그리고 또 이 배상금을 계속 갚지 않으니까 2014년에는 강제 집행 면탈죄라고 해서 또 벌금을 200만 원을 선고받아요. 이 부분도 뻑가님이 잘 모르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강제 집행 면탈죄 일은 배상금을 계속 갚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이 아니죠. 애초에 돈을 다 갚은 뒤에 일어났었던 일이에요. 박효신이 14년 3월에 채무 변제하고 4월에 야생화 발표해서 초대박이 나니까 나철원이 돈 다 받아놓고 또 심술나서 5월에 꼬투리 잡으면서 고소했던 게 강제 집행 면탈죄 일인 거고, 박효신이 젤리피쉬 계약 당시 계약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젤리피쉬 계좌로 받았던 걸 돈 다 받아놓고 나철원이 야생화 잘 되니까 꼬투리 잡았던 사건이었고, 법정 공방 계속하다가 법적으로는 의도가 어땠건 문제가 됐으니 벌금형이 나왔고 7집 활동 앞두고 박효신 측에서 길게 안 끌고 그냥 받아들였던 겁니다. 박효신이 비슷한 사건이 계속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니시엔터일은 해프닝 수준의 일이었고 나원엔터 같은 경우 나철원이 사기꾼이고 둘 다 1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걸 연속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일 같은 경우도 이미 고소인 A씨가 처음 주장했던 내용 상당수 말 바꾼 후인데 뻑가님 기사 내용은 제대로 읽어보시고 영상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